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투자자 칠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지금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다시 또 부랴부랴 녹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 역시나 이제 차트 분석을 했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기업 분석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종목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차트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는 전에 사실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가 지수는 오를 대로 올라 있고 코스닥 역시나 오를 대로 지금 올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모두 다 이제 고점인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판단이 과거와 달리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뭔가 이전에 이렇게 기준점이 좀 있다라고 하면 거의 하락이 마지막이 되겠구나. 이 폭락은 이전 전 저점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등등의 어떤 판단을 할 텐데 지금과 같은 주가 지수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선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었지만 그 관심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가 조금 요즘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에서 매매 기법을 분류하는 것은 스캘핑, 단타, 스윙, 뭐 장기 투자라고 하죠. 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스캘핑은 초단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루에 막 10번, 100번 혹은 1000번 1% 정도 수수료 떼는 거 이외에 약간의 수익 정도만을 계속 하루에 매매를 하면서 이게 다 성공했다 그러면 하루에 100%의 수익도 가능한 구조의 매매 기법이고요. 단타는 하루에 한두 번 혹은 일주일 단위, 2주 정도 단위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타라고 이야기하고 스윙 투자는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직장인이다 보니까요. 어쨌든 1개월에서 3개월 혹은 이제 반기 단위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 대응을 해서 짧게나마 연중에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장투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혹은 10년까지, 10년 그 이상까지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이 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워렌 버핏, 존 리, 그리고 슈퍼개미로 지금 등재가 돼가지고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듯 장기 투자에 많은 것을 집중을 해서 매 100%, 수배 혹은 수십 배까지의 수익률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장투와 위의 매매 기법을 좀 나눠볼 때 위에는 차트를 가지고 좀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가치 투자는 온전하게 기업 분석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하고 시장을 분석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 혹은 지금 주가가 원래 가치 대비해서 좀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연중이건 몇 년이 걸치건 지속적으로 사모아서 끝끝내 빛을 보게 되는 케이스가 장기 투자인 거죠. 이 투자 방식의 극명한 차이점은 차트 매매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그 이렇게 등락되는
주가를 가지고 심리 싸움이 많이 적용되는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장기 투자는 이런 심리보다는 원래 기업이 가야 될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거밖에 못 갔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앞으로 가려면 더 남았어. 라고 하는 미래 예측 지향적인 뭐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으로 반증이 될 거고, 차트 매매 방식은 단순 심리 싸움이고, 누가 이 매매를 잘 예측해서 그 심리 싸움에서 승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지, 기업 분석과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나요? 대부분의 개미들은 차트 매매 방식을 선호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단타나 스캘핑 매매 위주의 접근법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제가 예전에 그 개미들이 실패하는 이유 뭐 6가지 제 실패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를 썼는데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예전에 모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버로서 지금 이제 영상을 남기면서 분석을 하고 내용을 하기 전에 2년간 다양한 종목 분석, 차트 분석도 하고 뭐 조건 검색식도 만들고 기업 분석,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 블로그는 뭐 유튜브 영상에도 나오지만 찌소 tstory.com입니다. 뭐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2년간 남겨놓았던 모든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제가 좀 공을 들여서 분석을 했던 우수 AMS라는 종목이 19년 4월에 제가 이제 4,000원 정도 됐었던 시점에 분석을 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19년 4월이면 한 이쯤 되네요. 이쯤 됐고, 당시에 제가 왜 이 종목을 의미 있게 봤냐면, 아니, 기업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런 기업은 뭐, 뭔 일이 있어도 가겠다. 이런 기업은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뭐 포스팅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블로그인데 19년 4월 30일 우수 AMS 재무제표 아주 훌륭해요. 별 5개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올렸었고 당시에 우수 AMS의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공시 기록들도 다 뒤져보고 정말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 보고 주가지수 뭐 대내외 영향 등등 뭐 오만 걸 다 살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수 AMS는 특별한 이슈될 거리가 일단 없었고 테마가 수소차 전기차와 관련된 테마와 엮여져 있는 주식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주식 테마에 속해 있는 거였고, 그 중에서 얘가 오를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당시에 이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2천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18년도에 성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게다가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손익계산서상에는 일단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자산 현황을 봤는데요.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남는 거죠. 자산을 뭐 투자를 하면서 자산이 늘어났겠죠. 이렇게 손익계산서상 재무제표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였고 부채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판타스틱하다고까지 써놨는데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표도 같이 봤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에서 이거는 약간의 꿀팁이긴 한데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 단순하게 얘기하면 뿌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영업 활동을 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과 관련된 재료비들을 쓴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투자 활동은 뭐냐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나중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 활동이 이루어져서 돈을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무 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고도 남은 어떤 돈을 가지고 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건 아니면 은행에 넣어놨건 어떤 형태로건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금 흐름표만 가지고서도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꿀팁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19년 4월에 우수 AMS는 일단 재무제표상에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기업이었고 테마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대가 촉망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맞고 있었죠. 아니 왜 18년, 17년, 16년 뭐 다 좋았는데 왜 주가는 계속 빠질까? 이런 기업은 참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뭐 지금 요 정도 주가 구간이면 참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제 포스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수 AMS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서 기업 분석을 했었고 지금 당시에 이제 뭐 4,000원 기준이라고 했으면 만원까지 2.5배, 25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저가의 기준 한 2,000원 수준이라고 하면 5배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태죠. 이렇듯 우량하고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평가 가치주 성장주를 발굴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좋은 기업이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은 재무 상태가 우수해서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기업이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업 성장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이 시장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수요가 이제 늘어날 만한 여지가 큰 것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여러 경제 기사나 뭐 정부에서 어딘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정책 발표 자료들이나 뭐 아니면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뭐 기업 분석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등을 찾아보면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섹션을 하나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아마 어떤 산업군을 정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차 산업의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 종목을 고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테마주에 속해 있는 전기차 관련 테마주는 뭐 단순하게 10개, 20개가 아닐 것입니다. 뭐 지금 스마트카 이런 것만 해도 요 종목들만 나오지만 이건 증권사에서 분류한 거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다 보면 2, 30개로 추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려진 2, 30개의 종목 중에서 10개 정도로 줄여나가는 것이고 5개로 줄이고 우수 AMS가 선정됐었던 것인데 이 줄여나가는 것은 저평가 기업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번과 3번을 통해서
이 30여 개 발굴된 거에서 하나하나 줄여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0개 중에서 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꾸준하지 못합니다. 현금 흐름표가 뿜아뿌까지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본다면 반 이상 혹은 5개까지 줄어들 것이고, 이 중에서 우수 AMS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뒤에 가서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릴 텐데, 저평가 기업을 찾는 방법. 아니, 이 당시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누가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떤 방식으로건 이제 투자를 할 때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가 이제 의문인데,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뭐 설명하자면 상당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블로그에 가치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참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서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수 AMS가 4천만 원이 끝이냐? 4천만 원. 4천 원이 만 원이 된 게 지금 이게 끝이냐? 아니면 더 갈 거냐? 말 거냐?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정말 많이 제공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FN 가이드에 들어가도 되고요. 거래소 공시도 상당히 잘 되어져 있고, 뭐 기업 개요, 재무제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투자지표에 보면 어느 정도 일련의 상대가치평가법에 의해서 그 계산식 PER을 구하는 것, PCR을 구하는 것, PSR, 뭐 EV, EBITDA 등등의 지표들을 구해져서 이미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과물에 대한 계산이고요. 미래에 대한 가치의 계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계산법, 목표 주가 계산법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뭐 3년에서 4년 연속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제 조건은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지속되면서 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라면 본 계산식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엑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지금 여기서 뭐 이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정보입니다.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7년 50억, 18년 15억, 그리고 19년 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PER이라는 멀티플 배수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FN 가이드에 들어가면 투자 지표에 PER이라고 있습니다. PER은 그 주당 순이익을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지금의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산을 해 놓은 것인데요.
뭐 이런 뭐 복잡한 뭐 수정 평균 주식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저희는 이 멀티플 배수만 가지고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꿀팁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한 당기순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앞에서 얘기한 전제 조건과 맞물립니다. 재무제표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해석이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현금 흐름에서 투자현금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계속 돈을 쓰고 있고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련의 보정 차원에서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 수밖에 없다. 17년도에 과거에 정상적일 때의 가중치를 높게 두고 돈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줄겠지. 그래서 비중을 좀 낮춰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했고 이를 가중평균으로 31억 원이라는 우수 AMS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관련돼 있는 상대가치평가 지표인 PER을 가지고서 계산식에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이 PER 역시나 당기순이익이 지금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배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최근에 지표 값을 가지고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고 3개년 평균 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수 AMS가 19년도 말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시가총액이 기대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서 PER을 곱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우수 AMS에 바라는 기대 시가총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곧 목표 주가가 되는 것이고 목표 주가는 어떻게 구하냐? 이는 시가총액에서 우수 AMS의 주식수, 우수 AM의 주식수는 2,874만 주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의 주식수를 기대 시가총액에서 나누면 목표 주가는 12,000원, 12,161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뭐 50원 단위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12,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식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점 이후에 5배, 그리고 제가 설정을 했었던 4월 시점에 기준 주가 4,000원 대비해서 2.5배가 올라 있는 상태긴 하지만 제가 계산한 시가총액 계산법 PER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목표 주가를 산정해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 12,000원까지 20% 정도는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우수 AMS가 뭐 기사에도 쳐보면 긍정적인 호재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수 AMS 한번 쳐볼까요? 보면 우수 AMS 정부 지원을 받고 전기차 사업 재편까지 박차. 그리고 이 전기차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주변에 보이는 차라고는 테슬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현기차들이 전기차를 내놓고 있지만 많이 보이는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고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생각한 목표 주가 12,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수많은 테마들이 있고 수많은 주식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3, 4년 동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기업을 찾아서 목표 주가까지 계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치주는 주가가 어떻게 변하건 분명히 오를 종목은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산식과 가치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1년 뒤에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우수 AMS라는 주식 종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실제로 기업 가치 분석을 몸소 시도를 했던 사람이고 그 결과가 1년 반 뒤에 결과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나름대로의 꿀팁을 오픈해 드렸고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자산을 운영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계속해서 성투하시기 바라면서 찌쏘 주식 공부방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